기억나는 건 있네. 사건 지평선에서 되게 많이 연습했던 주제였어요. 맞아요. 되게 많이 연습했던 주제였고, 어떠한 함수에 절대값을 씌워서 그 함수가 어느 x의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그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의 조건을 구해서 이제 푸는 문제였는데, 이제 미분 가능성에 대한 거는 진짜 저희가 진짜 미분 안에 있는 주제 중에서 진짜 제일 많이 했었던 주제였어요. 이제 x축과의 이제 교점이랑 그 다음에 극점을 구해가지고 푸는 문제였는데, 그렇게 푸는 것도 당연히 이제 한소만 선생님이 연습을 했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의 대충의 개형을 잡고 그게 그걸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상수 K를 찾는 뭐 이제 그런 식의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된다는 거를 이미 너무 많이 연습을 너무 많이 해봤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한성만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그냥 고1 때부터 항상 느꼈던 건데, 되게 선생님께서 다른 수학 선생님들이랑 비교했을 때 좀 되게 기본에 충실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기초적이고 되게 펀더멘털한 부분을 많이 알려주세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잘 몰랐었는데, 제가 수업을 계속 들으면서 이제 나중에 뭐 고난도 교재까지 딱 하게 되고, 알파 테크닉에서부터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 교재들을 보면서 같은 방식으로 수업하시는 선생님을 보다 보니까, 제가 어느샌가부터 뭔가 어떠한 고난이도 문제를 기출문제나 사설 모의고사에서 풀 때 좀 되게 이제 접근 방식을 되게 기초적으로 약간 수학적 정의를 좀 주로 이용을 하면서 막 기교를 쓴다기보다 좀 한성만 선생님께서 푸셨던 대로 약간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면서 풀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냥 위기가 될 만한 상황이 있긴 했었을 거예요. 저한테도 있긴 했었을 텐데, 제가 그걸 잘 기억을 못하는 이유는 제가 항상 한결같이 똑같이 공부를 해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조금 힘들 만한 상황에서도 그냥 진짜 뭐 평소에 하던 것처럼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샌가는 나아지겠지 싶다가 하다 보면 어느샌가 나아지고, 수능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나 위기가 닥칠 텐데 그냥 꾸준함이 생명이고 성실성이 최고의 무기라는 것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평범한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진짜 아니거든요.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냥 평소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멘탈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고3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얘기하라면 진짜 그 9월이었을 거예요. 제가 자소서를 몇 번이고 10번, 20번 계속 편집하면서 똑같은 글 계속 보고 진짜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되게 많이 편집하고 막 그러면서까지 이제 했었는데, 그때가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기간이고 좀 예민했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일단은 정시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정시 공부에 있어서 되게 분위기의 영향도 크기 때문에 옆에 친구들이 다 하고 있을 때 저 혼자 수시를 하고 있으면 뭔가 따라잡힌다는 느낌이 들어서 같이 간다는 생각으로 정시 공부를 다른 친구들이 옆에서 하고 있을 때 같이 했었고, 수시는 밤에나 저녁에 혼자 있을 때 이제 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뭔가 제 혼자만의 정시 공부 페이스에 맞춰서 제가 기본적으로 하는 그 공부량, 매일매일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공부량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좀 아침부터 이제 오후까지 다 끝내놓고서 여유롭게 수시 준비를 한 1시간, 2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전에 그 탐구 과목 모의고사를 풀고 자는 식으로 계속 그 패턴으로 한 2주일 정도를 살았던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루에 이 정도의 정시 공부는 무조건 하자라는 생각, 무조건 이 정도의 규칙성, 그게 깨지는 순간 이게 계속 밀리거든요. 저도 잠깐 그랬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밤늦게 잔 적이 있었는데, 그 꾸준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수시를 하루에 수시 준비를 하는 양을 조금 줄이더라도, 뭔가 수시는 그래도 양보다는 질적인 측면이 좀 더 크니까 양적인 측면은 정시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양은 정시한테 확보해 주고서 그 상태에서 수시의 질을 좀 늘려나가는 식으로 하면 한 달 정도를 그렇게 살면 수시나 정시 괜찮게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깊은 생각의 대표원장 한석만입니다. 2022학년도 대입 승리를 위한 깊은 생각 최상위권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제가 수학 만점이기를 여러분에게 안내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말이죠, 우리의 아이들이 수학을 비롯하여 모든 과목을 엄청나게 잘 본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소망하는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에 합격하는 길을 김찬현 선생님 모시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출발선에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승리의 가능성을 만끽하는 그런 시간이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틀 전에 제가 덕유산을 다녀왔습니다. 단풍이 거의 환상적입니다. 여러분, 낙엽 밟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산속에서 듣는 그 소리는 너무나도 청아하고 가슴을 울립니다. 그녀가 한 발자국씩 밟아나가는 바스락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녀에게 가져왔던 편견 한 줄기씩을 지워봤습니다. 여러분께 이 가을 단풍을 권합니다. 가급적이면 부부가 함께 가시길 권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다가오는 1년은 우리 가족 전부가 화합해서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 한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에 전념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 이외의 것들에 관해서 우리 어머님하고 아버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비서 역할을 해주십시오. 제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공언을 했습니다. 설명회 자리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너희들이 비서가 될 터이니 제발 엄마하고 싸우지 말라. 공부는 네가 하는 것이고 승리도 네가 하는 것이고 부모님은 너를 돕는다. 이해 가시죠? 네. 아버님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역할, 운전기사입니다. 들어주는 거죠, 그죠? 네. 훈계하는 자가 아니고 들어주는 자가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야말로 든든한 버팀목을 느낀답니다. 작년에 제가 아빠의 입장에서 그 시기를 나봤습니다. 자, 우리는 들러리가 아닌 주인공이고자 하고, 우리는 재수생이 아니고 고3 재학생입니다. 우리는 중위권이 아니고 상위권입니다. 이거에 맞는 전략, 계획, 방법이 필요해집니다. 이름하여 한석만 방법을 그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우리의 방법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최상위권이 될수록 우리의 선택지는 물론 많지만 공부하는 A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무조건 좁아져야 됩니다. 길은 단 한 길이어야 되고, 그래서 뚜벅뚜벅 걸어갈 길이 단 한 길로 쭉 열려 있어야 성과도 좋아지고 승리의 길도 그곳에 있습니다. 잡다하고 장황스러운 이런 많은 이야기들은 보통 중위권들의 몫입니다. 그런 친구들일수록 혼란스럽습니다. 뭘 선택해야 될지, 뭐가 유리한지 이걸 막 따지게 되는데요. 최상위권들은 선택이 이미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렇죠, 그죠? 네. 한 5분 어머님들께서 모여 앉으면 가장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 중위권입니다. 상위권, 최상위권인 경우는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왜? 선택지가 딱 결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최상위권 친구들일수록 자기가 알아서 공부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 뵌 최상위권 학부모님들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단아한 모습. 말을 안 하고 있다가 꼭 필요한 한두 마디만 하는 거죠, 그죠? 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확신에 마침표를 찍는 시간입니다. 분석해 볼 건 2개입니다. 2022학년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면 시험지는 어찌 생겼나? 두 번째, 점수 계산법은 어찌 되길래 우리에게 불리함은 없을까? 이과 상위권의 우리 선택을 무엇을 할 건가를 확실하게 정해보고요. 요 다음 주제에서는 수시 대 정시, 공부를 어떻게 황금 비율로 구성할 것인가, 이거를 다루면서 1년의 계획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단일 시험지 한부라고 돼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가 그 시험 현장에 앉았다고 가정해봐요. 1교시 국어 시험이 치러집니다. 쉬는 시간이 끝나고요. 2교시가 되면은 어차피 시험지가 한 부씩 주어집니다. 총 30페이지로 이루어진 단 한 부의 시험지 안에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가 공통문항이고요. 9페이지부터 죄송합니다. 20페이지까지가 선택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택문항은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확률 통계고요.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가 미적분이고, 마지막에 기하 문제가 들어있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22개의 공통문항하고 8개의 선택문항이 주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단 말이죠, 그죠?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차근차근 풀어나가서 22개를 풀고, 건너뛰어서 미적분을 선택했다면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나오는 23번부터 30번까지를 풀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뭐라고 그러죠? 그냥 없는 거,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선택을 잘해서 치르면 되는데요. 여러분들께 그냥 그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이런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실제 시험지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예시문항이라고 해서 지난 5월에 교육과정평가원이 2022학년 수능시험은 이런 난이도에 해당하는 이런 문제들의 구성된 모습으로 이런 시험지가 나올 거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 시험지를 그대로 한번 복사해 왔습니다. 다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1번부터 시작되겠죠? 오지선다가 시작됩니다. 넘기다 보면 6페이지에 15번까지가 오지선다고요. 16번부터 단답형 시험이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리하여 8페이지로 넘어가면 그 8페이지에 마지막 공통문항이 이렇게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퀴즈. 다시입니다. 공통문항이 22문항이죠. 그죠? 그 중에 단답형 문항이 몇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좀 전에 보셨죠? 그죠? 15번까지가 객관식이고요. 나머지 7문제가 공통문항에서 나오는 단답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9페이지로 넘어갔는데 거기 다시 여기 1페이지라고 써 있습니다. 그죠? 선택문항의 1페이지가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확통 문제가 출발하고요. 역시나 23번, 24번 오지선다 문제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29, 30번이 되면 여기가 단답형 문항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 그려지시죠? 그죠? 공통문항 15개가 오지선다. 그 다음에 7개가 단답형. 넘어가면 23번부터 시작해서 오지선다형 선택문항이 시작되고 단답형 문항은 거기에 2문제가 더 있답니다. 그래서 단답형 문항이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뒤로 가면 당연히 대체로 많은 최상위권 학생들이 보게 되는 미적분의 선택문항이 오지선다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나가면 단답형 문항까지 진행됩니다. 기하도 똑같은 방식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시죠? 다시 한번 정리. 15번까지 쭉 풀어나가다 보면 오지선다가 쭉쭉쭉쭉 진행됩니다. 15번에 오지선다형 공통문항 마지막 문제가 됩니다. 그죠? 16번부터 시작해서 단답형 문항이 시작되고요. 22번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한 개의 큰 덩어리가 끝나고 23번 4장을 넘기면 23번부터 시작해서 다시 선택형 미적분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29, 30번에 또 단답형이 시작됩니다. 이러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지금까지 우리 선배들인 경우는 그냥 난이도가 쭉 가다가 오지선다로 21번까지 가다가 22번부터 단답형이 쭉 갔기 때문에 그냥 흐름이 그냥 단 하나의 흐름으로 흘러져 있어요. 물론 오지선다가 있고 단답형이 있기 때문에 오지선다형의 마지막 문제하고 단답형의 마지막 문제가 최고난도 문제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리듬이 어쨌든 단순하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 시대는 그게 총 4번 벌어집니다. 15번까지 갔다가 22번까지 갔다가 28번까지 갔다가 30번까지 가는 그런 연습도 어쨌든 실전 현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출발선에 서 있으니까 궁금증은 이렇습니다. 그 중에 탑5를 꼽아봐라. 저 시험 문제가 공개된 직후 일주일 만에 저희 연구팀 전부를 데리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다음과 같이 뽑아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공통문항 마지막 문제 하고요. 선택문항 마지막 문제가 22번과 30번입니다. 공통문항의 객관식 마지막 문제, 오지선다형 마지막 문제,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의 마지막에서 2번째 문제, 공통문항의 마지막에서 2번째 문제가 탑5 문제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여기를 다시 가르면 이 2문제가 이름하여 최고난도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3문제는 여러분 잘 아시죠? 준킬러라고 하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깊은 생각에 2학년 1레벨 친구들이 이 똑같은 시험지를 쳐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평균 점수가 몇 점 나오는지 아시겠습니까? 다시입니다. 2학년 최상위권입니다. 곧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최상위권의 그 길을 밟아서
수능 만점을 노리고 있는 이들 친구들입니다. 수원은 어쨌든 1학기 내신에서 완벽하게 정리를 했다 치고 2학기 지금 중간고사까지 해서 수투의 미분까지를 완성했고 적분은 뭐 거의 한 5번 받고 미적분 공부는 지난 겨울방학하고 코로나 전국 때 공부를 좀 했던 친구들이라고 가정해봤습니다. 네, 평균 점수가 현재 88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최상위권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만점자도 아주 많습니다. 자, 여튼 저 5개의 고난도 문제를 모두 맞히는 것이 최상위권의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1년 후 네, 그날 그 현장에서의 미션입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점수 계산법입니다. 이건 너무 많이 설명해서 지금 세세하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조정 점수를 활용한 단일 표준 점수 체제인데 그 효과를 평가원의 말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주지 9페이지에 가면 그 내용을 그대로 붙여놨습니다. 네, 2022학년도 예시문항을 쓴 5월에 발간된 평가원 자료집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자,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자료집이 있으신 분들은 자료집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죠? 네,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수험생 전체를 대상으로 성적을 산출한다. 네, 예쁜 표가 있었는데 이 표는 그냥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결국 그냥 한 줄로 다 세운다 입니다. 다음입니다. 여기부터가 핵심인데요. 수험생 집단의 공통과목 점수가 평균적으로 높은 경우에 네, 그대의 점수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다시 우리 집단이 미적분 선택 집단에 우리들의 공통과목 문항의 평균 점수가 확통을 선택한 집단의 공통과목 평균 점수보다 무조건 높을 것이다. 심지어 기하보다도 높을 것이다. 그렇다면 네, 그대의 점수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이름하여 제가 애들한테는 팀전이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팀의 공통과목 평균 점수를 높여라.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과목이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네, 학습 내용이 어려우며 학습 분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과목에 보상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핵심은 어려우며 쪽이 아니라 학습 분량이 많다 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어렵게 내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죠? 네, 확통이 쉽고 미적분이 어렵고 기하가 뭐 중간이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과목에서 어렵게 내기로 작심하면 하염없이 어렵게 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여러분 1년 선배들, 지금 곧 수능을 앞두고 있는 선배들 입장에서 제일 골머리를 앓는 단원이 확통입니다. 확통은요, 공부를 조금 하면 성적이 팍 올라가요. 근데 어디까지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지문 독해력 문제입니다. 거기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점수가 확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 어쨌든 벽이 있다는 겁니다. 위쪽 천정이. 미적분의 경우는 공부를 할수록 올라갑니다. 해서 어렵고 쉽고의 여부라는 것은 크게 중요치 않다. 여기입니다. 네, 분량의 문제가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확통은 한 5강 정도 들으면 되고 개념상 기하도 한 5강 정도 들으면 되고 네, 대신에 미적분인 경우는 한 10강 정도를 들어야 저 전체의 개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미적분을 기피하고 네, 확통 기하 쪽으로 애들이 선택하게 됩니다. 결론이 이렇습니다. 험한 길을 싫어하는 그런 친구들에 비해서 험한 길을 과감하게 선택한 자에게 보상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얘기는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나가 보겠습니다. 특별히 기하대 미적분의 선택에 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결정하셨죠? 네. 여러분의 선택을 지금 한번 그대로 소리 높여 외쳐보십시오. 그대의 선택, 기하대 미적분. 그 답은 미적분 되시죠? 이유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학습 양을 비교해보면 기하는 교과서입니다. 소단원으로 16개 소단원이고요. 미적분은 26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배울 양이 많다, 분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주로 중위권 친구들이 이쪽보다는 저쪽을 선택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납니다. 난이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실제 시험 문제를 분석해 봤습니다. 29번, 30번을 집중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확통 문제가 많이 어렵지 않으나 하위권 친구들 풀기에는 꽤 어렵다. 기하 어렵지 않다. 미적분 어렵지 않다. 해서 지난 토요일 저희 2학년 친구들 풀었는데 정답률 있잖아요. 22번 정답률하고 30번 정답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22번은 미분입니다. 수투 미분. 지난 중간고사 때 시험 치른 바로 그 내용에 가장 최근에 가장 열심히 공부해서 치른 그 시험입니다. 미적분의 경우는 겨울방학 때 배웠던 그 기억, 여름방학 때 조금 했던 그 기억만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정답률이 22번 정답률이 30번 정답률에 비해서 반토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네. 공통 과목은요. 어쨌든 선택 과목은 출제자들이 계속 골머리를 앓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정점수 제도도 있지만 어쨌든 시험의 절대 난이도가 서로 완전히 상극이 되게끔 달라지면 저 조정점수 제도는 완전히 허물어지는 구조가 돼서 이 수능 전체에 대한 불신감이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분들께서 노력을 해서 이 둘의 난이도를 비슷하게 만들려는 노력이 매우 역력합니다. 이따가 30번 문제 실제 풀이를 잠깐 소개하겠는데요. 네, 예전에 30번인 경우는 대체로 풀이 길이가 가장 잘 풀었을 때에 10줄 혹은 12줄 정도가 있었습니다. 네, 올해 이번에 공개된 그 미적분 30번 문제는 6줄 정도면 풀립니다. 어쨌든 난이도상 둘이 비슷하다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적응도인데요. 우리는 무슨 92점을 맞고 유불리를 따지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만점을 맞으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점을 맞을 방법을 찾는 게 일이거든요. 공감이 되시죠? 네. 학생의 적응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기하는 내신에서 절대평가로 진행됩니다. A, B, C 3등급 제도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80점 이상을 맞으면 모두 A등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이 엄청나게 쉽습니다. 애들 말로는 개 쉽습니다. 해서 내신 대비를 하다가 보면 학생들이 이미 알아서 선생님 기하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수원하시죠. 수투하시죠. 이럴 정도로 네, 학생들이 내신에서 수능을 향해 가는 공부를 절대로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미적분인 경우는 상대평가 9등급 제도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3학년 1학기 네, 모든 수시를 쓰려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바로 저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당연히 시험도 어렵습니다. 시험 문제들 전부가 수능시험 혹은 모의평가의 변형 문제입니다. 변형됐다는 말은 실제 그 문제보다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내신 공부를 하는 동안에 그 수능을 향해 가는 그 준비 상태가 최상으로 올라가는 적응도상 미적분이 훨씬 더 높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 미적분은 학습량이 많아서 처음 출발할 때는 좀 힘겨운데 사실은 적응도 측면에선 매우 최강이 될 수 있는 과목인 거고 난이도가 이와 같다면 미적분에서 만점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답니다. 이걸 대비해서 우리는 지난 겨울부터 미적분 공부를 조금씩 해온 상태입니다. 그러시죠? 네. 넘어갑니다. 결정적 변수가 있습니다. 그죠? 고3 1학기에 내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이미 미적분을 선택했고 결론은 자명하고 우리는 조금 전에 외쳤습니다. 그죠? 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미적분으로 간다는 겁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